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5회 필답형 1번부터 20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OX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m 이하이다. 해설 부분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대상물로부터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입니다. 설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며,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호스리 옥내 소화전 설비인 경우에는 호스의 구경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따라서 25mm 이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평거리 25m 이하, 설치 높이 1.5m 이하, 호스 구경 40인데 호스릴인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25mm 이상이다.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방수구의 높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높이는 1.5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죠. 2번 OX 문제. 간이 소화 용구 중 마른 모래 50L 한 포는 0.5 능력 단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마팽 암기하실 때는 마팽 50, 80을 오빠 이름은 05에서 마팽 오빠는 05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마른 모래 50L짜리 한 포의 능력 단위가 0.5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마른 모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죠. 능력 단위가 2단위일 때 반대로 마른 모래의 포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0.5 단위에다가 4배를 하면 2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마른 모래가 4포 있는 경우에 2단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대형 소화기에 소화약제 충전량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물 소화기의 경우에는 80L이며 강화액 소화기는 60L 이상입니다. 할로겐의 경우에는 30kg 이상이며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에는 50kg 이상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20kg 이상이고 포 소화기는 20L 이상입니다. 물 소화기의 경우에는 80L 이상이기 때문에 80L와 연결해 주시고, 강화액 소화기는 60L 이상이므로 60L와 연결하시고, 포 소화기의 경우에는 20L 이상이기 때문에 20L 이상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소방시설의 최소 방수 압력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소 0.17MPa 이상이어야 되고 최대 0.7 이하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최소 방수 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과 0.17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0.25, 최대값은 옥내와 같이 0.7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0.35MPa이기 때문에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의 값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상에 따라서 수평거리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내화 구조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화 구조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3m 이하입니다.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으면 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방사될 때 이와 같은 원형 형태로 물이 방사가 됩니다. 이때 이 원형 형태의 반지름을 우리는 수평거리라고 하며 살수 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화 구조의 경우에는 이 수평거리가 2.3m 이하이고 2와 3을 바꾸면 3.2m가 되겠죠. 3.2m는 아파트가 됩니다. 수평거리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살수 밀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장소가 1.7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대부와 특수과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수평거리가 1.7 이하입니다. 일반 레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2.5m 이하이고 내화 구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2.1m 이하입니다. 이 각각의 값들이 모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대부 특수과연물은 1.7m, 내화 구조는 2.3m, 아파트인 경우에는 3.2m, 레크식 창고는 2.5m와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소화기의 적응 화재 표시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급 화재를 우리는 일반 화재라고 하며 나무나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 가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타고 남아서 재가 남는 화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남는 게 있다, 재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B급 화재의 경우를 우리는 유류 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와 같은 것들이 인화성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 이와 같은 것들이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되고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급을 우리는 전기 화재라고 하고 전기기기와 배선에 관련된 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 화재의 경우에는 키친의 약자 K급이라고 하고 주방에서 동식물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D급 화재가 있습니다. D급 화재를 우리는 그렇죠,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D급은 금속 화재이다. 주방 화재는 A급, 유료 화재는 B급, 주방 화재는 키친을 떠올리시면 되죠. 따라서 F가 아니라 K로 표시한다. 전기 화재는 C,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는 A급과 B급이 있는데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하이기 때문에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정의할 때는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로에 들어갈 말은 1단위 이상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소화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며 소화기의 설치 높이는 1.5m 이하입니다.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 용구라고 했는데 던지는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화기의 표지는 축광식 표지로 설치한다. 즉 빛이 나는 표지로 설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차장 벽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소화기 상단에 이와 같은 표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높이 이하가 아니라 일정 높이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주차장의 경우에는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다. 따라서 1.5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가 아닌 이상이다 라고 고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를 하되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면적이 땡땡 이상일 경우 이 공간에도 소화기를 배치한다 라고 했는데 면적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얼마 이상일까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실습실에 재료실을 따로 구획하여 만든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 바닥의 면적이 22제곱미터인 경우에는 33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2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33 이상이 된다면 이 구획된 재료실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10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비와 분리하여 설치를 하는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LNG가 되겠죠. 이러한 가스는 누설될 경우에 바닥 쪽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천장 쪽에 머무를까요? LNG의 경우에는 천장 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탐지부를 설치해야 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에는 누설될 경우에 바닥면 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기준이 30cm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의 경우 이 두 개의 소화 설비의 공통점은 소화기구
작동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설비의 소화효과는 질식 소화효과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 밀폐된 거실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얼마? 그렇죠.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이러한 장소에는 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할로겐이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다른 소화 설비 등을 설치하였을 때 소화기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화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소형 소화기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서 소화기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소화기의 설치 개수를 감소할 수 있는데 그 설비가 옥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옥외, 대형 소화기이다 라는 것이죠. 보기에서 옥내, 대형, 옥외는 소화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화 설비이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추갑식 소화기의 압력계 적정 범위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 소화기의 압력계 적정 범위, 녹색 범위를 의미하겠죠. 압력은 0.7에서 0.98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가압 송수 장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고 송수는 물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 송수 장치의 타입은 펌프 방식이겠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방수구 쪽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고가수조, 가압수조, 압력수조, 펌프가 있겠죠. 해당되지 않는 건 4번 일반 수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이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서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가압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압축공기 불연성 고압 기체를 이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의 가압수조가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펌프 방식,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은 펌프 방식으로서 펌프를 이용하여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방수구까지 보낸다. 따라서 가압송수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규정 방수압력과 방수유량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수조라고 하는 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점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압력 수조는 수조 대신에 압력 탱크를 설치하는데 3분의 2는 물이 채워져 있고 3분의 1은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압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 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압 용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가압 수조에 압력을 가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압의 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6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의 경우에는 분당 130이며 방수압력은 0.17에서 0.7.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방수량이 350m 이상 분당, 방수압은 0.25에서 0.7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방수량이 분당 80m이며 방수압력은 0.1에서 1.2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량은 2400m 분당, 방수압은 0.35. 4가지 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4가지 모두 방수량과 방수압력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의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인천 소방고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별도의 건물 내에 있는 수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1번. 수조의 상부에는 청소형 밸브 또는 배수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조를 보시면 이와 같이 육면체 형태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데 밸브를 상단에 설치하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밸브는 하단에 설치해야지 물이 아래로 빠져나간다. 해설 부분의 6번째 보시면 수조의 밑부분에 청소형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보기는 상부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상부가 아니라 밑부분 또는 하부라고 고쳐야 되겠죠. 두 번째, 별도의 건물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죠. 겨울철에는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즉 난방을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수조의 외측에는 수위계를 설치한다. 물의 양을 확인하는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검이 편리한 곳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죠. 18번 문제.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보시면 건물 옥상에 수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상에 수조가 있고 물이 채워져 있고 지하에도 수조가 있어서 물이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지하에 수조가 있는데 왜 옥상에도 수조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지하에 있는 물의 경우에는 가압 송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펌프가 있어야지 지하에 있는 물을 방수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시에는 상용전원이 끊어져서 전기가 펌프 쪽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방수구로 물을 보낼 수 없겠죠. 이때 옥상 수조에 있는 물을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방수구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용으로 옥상에 수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건물이 지하층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두 번째,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가 수조가 옥상 수조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 수조가 있는 것은 따로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 번째,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있는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즉 수원의 위치가 방수구보다 높은, 즉 옥상 수조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는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인데 기준이 10m 이하입니다. 10m가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m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 내연기관으로 기동하는 경우입니다. 내연기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엔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엔진에는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돌아가면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줍니다. 즉 외부에서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필요 없죠. 고가 수조가 있는 경우도 필요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20m 이하라고 있는데 20이 아니라 그렇죠. 10m 이하인 낮은 건물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별도의 펌프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된다. 내연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옥상 수조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19번 문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합성수지 배관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장점은 물에 강합니다. 녹슬지 않기 때문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트는 연기가 나가는 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트라는 것은 아래 보시면 평면도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뭐냐면 건축물 내부 설비와 배관이 통과하는 공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파트인데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이와 같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주요 설비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면적을
불법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드레스룸이나 창고를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불법 확장이며 이곳은 수도나 가스나 난방, 전기 등 주요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두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맞겠죠. 물에 강하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피트. 2, 3번 다 맞죠. 네 번째. 천장과 반자를 난연재료로 설치하고 난연재료 없죠? 불연재료이겠죠.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합성수지 배관을 씁니다. 이때 난연이 아닌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연료량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층수에 따라서 초기 소화 시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층수가 29층 이하인 경우에는 20분, 층수가 30에서 49층 이하인 경우에는 40분,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내연기관의 연료량 또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0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29층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50층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60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펌프를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